오늘도 재밌는 옛날 영화 즐길 준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옛날 영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한양에는 곽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곽대감은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하며 사랑하는 여식 소연과 차를 나누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화살이 날아오더니 마루 기둥에 꽂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곽대감은 화살을 보았는데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곽대감은 얼른 쪽지를 펼쳐보았지요. 그런데 쪽지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금야 자객, 오늘 밤 자객이 든다라는 말이었지요. 쪽지를 본 곽대감은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이 쪽지를 과연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자객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인데 누굴 죽인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곽대감은 어느 누구에게도 원수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객이 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화살을 날릴 정도라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예, 소연아. 내 말 잘 듣거라. 이 쪽지가 신빙성은 없으나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내 어머니와 잠시 친정에 가 있거라. 며칠 내로 별일이 없거든 다시 널 부르마. 알겠어요, 아버지. 몸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여 소연과 어머니는 여종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답니다. 외할머니 댁으로 향한 소연은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버님께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구나. 가족이 모두 떠나자 곽대감은 포도대장을 불러 쪽지를 보여주고 무술이 가장 뛰어난 호위 무사들을 미리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곽대감은 포도대장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답니다. 그리고 어느덧 밤이 깊어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달빛조차 없는 적막한 밤, 보신각의 종소리는 왠지 수상해 보였습니다. 적막함 속에 울려 퍼지던 종소리가 그치고 밤은 다시 고요해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자시가 지나도 자객은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자꾸 흐르고 긴장감이 풀린 무사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쨍그랑 소리와 함께 복면을 쓴 자객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호위 무사들과 자객들은 서로 뒤섞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사이 몇몇의 자객들은 곧바로 곽대감의 안방으로 쳐들어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안방에는 곽대감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객들은 호위 무사들과 포도대장까지 모두 제거하고 곽대감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곽대감을 찾지 못한 자객들은 집안에 있던 노비들까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바로 곽대감을 찾아내느라 말이지요. 그 일이 있고 조정과 한양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때는 숙종이 임금으로 있을 때였지요. 그 당시 한양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검계라는 무서운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인을 일삼는 극악무도한 범죄 조직이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자가 있었답니다. 바로 검단인 민석이었죠. 그는 검계의 조직원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검계 내에서도 이름만 알려져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였지요. 그리고 그런 민석은 평소 선비 복장을 하거나 도령 복장을 하고 다니니 그 누구도 그가 검단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민석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객들이 곽대감의 집을 습격하기 한 달 전이었지요. 민석이 산길을 따라 암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지요. 자신도 모르게 이미 비명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석이 달려가 보니 수십 명의 도적대가 장정의 재물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납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마꾼들과 호위 무사들은 모두 죽어 있었고 여인들은 꽁꽁 묶여 있었지요. 민석은 검을 사용하지도 않은 채 순식간에 도적들을 기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도적대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민석은 번개보다 빠르게 도적대들을 순식간에 모두 제압해 버렸답니다. 오줌 눌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하물며 민석의 검은 검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두목과 도적대 장정이 모두 달아나자 민석은 묶인 여인들의 밧줄을 풀어주고 곧바로 돌아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무척 아름다웠으며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지요. 두 눈은 호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천상의 호수와 같았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리는 일을 자제할 수가 없었지요. 사내로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가슴 설레는 감정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것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만남이었을까요? 민석의 가슴이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민석도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내 여인이 다리를 다쳐 걷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 어디로 가는 길이요? 활용사 암자에 가는 길입니다. 민석은 처녀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으나 탈골이 되어 있었지요. 민석은 틀어진 뼈를 맞추고 처녀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암자로 향했지요. 그런데 등에 업힌 처녀의 몸가짐이 민석의 가슴을 더욱 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몸이 이런 반응을 한 적이 없다 보니 민석은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민석의 등에 업힌 곽대감의 여식 소연도 안도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적대의 공포도 이런 공포가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민석이 나타나 도적대들을 물리쳐주고 이렇게 그의 등에 업히다니 공포는 사라지고 안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등은 무척 편안했고 넓고 듬직한 등은 세상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그의 등에서 나는 땀 냄새도 사내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곽대감의 여식 소연도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소연은 어느새 민석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곽대감의 여식 소연이라 하옵니다. 민석은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검계의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곽대감의 여식이기 때문이었지요. 민석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죽여야 할 사람의 딸이자 가슴 설레게 하는 여인, 혼란스러운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있던 찰나 어느덧 암자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 아시구려. 고맙습니다. 혹시 이름이라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민석이라 합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던 끝에 자신도 모르게 본명을 말하고 말았지요. 민석 도령님, 언젠가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병고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도령님 덕분에 이렇게 면할 수 있었으니 제가 큰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러니 언젠가는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소연 낭자, 우리가 인연이 있다면 다시 볼 수 있겠지요. 민석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소연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민석은 양반의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뼈대 있는 가문이었지만 서출의 출생을 감추려 사람을 시켜 어머니를 강원도 태백산 깊은 곳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어린아이와 깊은 산에 버려진 것이었지요. 그러던 중 스님이 지나다가 우연히 두 모자를 발견하여 암자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병이 깊어져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민석이는 무공이 뛰어난 스님 손에서 자라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민석이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답니다. 그러니 소연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너무 특별했던 것이었지요.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되고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된 민석이는 가슴 깊은 아픔과 고통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과 그리움이 무척 커진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민석이는 양반과 권세 있는 세도가들에 대한 원망과 한을 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검계의 두목이 민석이를 찾아왔고 그로 인해 민석이도 검계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러한 아픔이 있는 민석이가 암자의 소연을 남겨두고 오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을 사랑하게 된 감정이 민석의 발걸음을 잡은 것이었지요.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사랑하게 된 사람을 또다시 잃을 순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도적대들이 언제 또 암자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석이는 멀찍이서 암자를 감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연을 바라보면서 말이지요. 소연을 보면 볼수록 민석의 사랑은 한없이 커져만 가고 있었지요. 소연이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한 민석이는 그제서야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검계가 곽대감을 치기로 한 날, 민석이가 화살에 쪽지를 달아 곽대감에게 날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은 곽대감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지요. 대감님, 이곳에서 안전히 숨어 있다가 날이 밝거든 그때 움직이시지요. 저 자들은 날이 밝기 전에 물러날 것입니다. 날 살려줘서 고맙소.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되겠소.
그대의 이름 석자라도 알려줄 수 있겠소. 제 이름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집안의 경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민석은 곽대감을 구하고 곽대감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민석이 바람처럼 사라지자 곽대감은 무척 두려워하였습니다. 임금 아래 최고 높은 벼슬의 정승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곽대감의 피격으로 인해 숙종은 검계라는 조직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군관을 동원하고 포도청을 재정비하였지요. 그 일로 인해 민석이는 포도청과 검계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검계는 이제 민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검계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는 민석을 살려두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여봐라, 민석은 우리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으니 절대 살려두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 반드시 자잘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검계는 모든 조직원을 동원하여 민석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귀신 같은 민석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검계의 두목은 곽대감과 무슨 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곽대감을 빼돌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민석을 찾을 수가 없다면 곽대감을 잡으면 될 것이다. 곽대감을 잡으면 민석은 반드시 제 발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검계는 곽대감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민석을 잡고 곽대감도 처치하기 위해서였지요. 검계가 곽대감을 처치하려 한 것은 좌상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좌상은 검계를 이용해 곽대감과 영상을 쳐내고 조정을 장악하려는 계략이었지요. 곽대감의 집에는 100명도 넘는 관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명으로 엄청난 관병이 동원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소연과 어머니도 돌아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축시가 인시로 넘어갈 때쯤 갑자기 10수명의 자객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그로 인해 곽대감의 집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고 말았답니다. 여기저기서 관병들이 속절없이 쓰러지고 관병들의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서히 동이 떠오르면서 날이 밝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곽대감의 집을 지키던 그 많은 관병들은 모두 쓰러져 있고 소연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검계가 곽대감과 소연을 잡아간 것이었지요. 그리고 검계는 곽대감을 고문하며 민석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곽대감은 민석이 어디 있는지 알 턱이 없었지요. 검계의 잔혹한 고문으로 곽대감은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곽대감이 검계에게 당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민으로 위장해 있던 민석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곽대감의 여식이 잡혀갔다는 말도 함께 들었답니다. 소연이 잡혀갔다는 말에 민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아이, 힘없는 여인까지 잡아갔단 말인가? 이는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민석은 소연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이 속했던 검계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지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민석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겠지요. 민석은 곧바로 검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소연 생각뿐이었지요. 민석은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연약한 소연이 검계에게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오는 것이었지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내가 갈 때까지만 버텨주시오, 소연양. 민석은 곧장 검계의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밤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지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소연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검계 본거지로 뛰어든 민석은 검을 번개보다 빠르게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검계의 무리들은 하나둘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지요. 난다긴다 하는 고수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지만 민석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슴엔 분노만 들끓고 있었지요. 민석이 휘두르는 분노의 검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민석의 검이 한번 스칠 때마다 검계의 숫자는 계속 줄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검계 조직원들이 모두 쓰러지고 두목만 홀로 남게 되었지요. 너가 무슨 연유로 이렇게까지 돌변한 것이냐? 굳이 너가 알 필요는 없지만 물으니 답해주마. 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 어머니를 죽게 한 좌상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는 좌상의 비호를 받는 자들이니 한통속이 아니더냐? 그러니 단 한 놈도 살려둘 수가 없느니라. 좌상은 네 놈 친아비가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 복수를 하려는 것이냐?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버린 것은 이미 아비를 포기한 것이니 더 이상 아비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놈들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건드린 죄다. 아니,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란 무엇이란 말이냐? 곽대감의 여식이다. 아니, 곽대감의 여식을 데려간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그것까지 내 놈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여인은 내가 마음에 품은 여인이다. 그런데 내 놈들이 내 여인까지 손을 댔으니 살려둘 수가 없다. 민석의 분노를 알게 된 두목은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목은 전력으로 마지막 발악을 해보았으나 민석의 빠른 검 앞에서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검계를 모두 쓰러뜨린 민석은 소연을 찾았습니다. 몸은 괜찮은 것이요? 네, 괜찮습니다. 민석은 소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연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위험해요. 민석은 소연과 함께 곽대감에게 달려갔습니다. 곽대감은 숨이 거의 멎어가는 듯했습니다. 민석은 곽대감을 업고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하여 곽대감은 의식을 되찾게 되었지요. 자네 때문에 내가 또 목숨을 건지게 되었구나. 내 목숨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는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느냐? 답보다는 청이 하나 있습니다. 오, 그러느냐? 그것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의 따님 소연 낭자를 제게 주시지요. 소연아, 들었느냐? 너는 어떠하느냐? 아버님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 또한 민석 도령님을 마음에 품었으니 이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닐런지요. 그렇게 민석과 곽대감의 여식 소연은 혼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자상이 죽었다는 소문이 한양에 쫙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곽대감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주상에게 말했지요. 곽대감의 말을 들은 주상도 이를 심히 여겨 민석을 특별 호위 무사로 삼았답니다. 내금이장보다 더 임금의 곁에서 호위를 맡게 된 민석은 소연과 혼인을 하였고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였답니다. 오늘의 옛날야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옛날야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옛날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